휴머노이드 로봇.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미래의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십니까? 말 그대로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입니다. 과거의 로봇을 떠올려 보시죠. 네모난 상자 같은 몸통에 바퀴를 달고 정해진 선을 따라 움직이거나 한 가지 동작만 반복하던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발로 걷고 손으로 물건을 잡고 심지어 LED 눈으로 반응까지 하는 로봇. 이제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람의 몸 구조를 그대로 본뜬 로봇입니다. 머리에는 센서와 카메라가, 팔에는 정교한 로봇 핸드가, 다리에는 보행 시스템이, 그리고 몸통에는 컴퓨터와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 탄생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굳이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손잡이의 높이, 계단의 폭, 책상의 높이, 자동차 핸들의 위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키와 팔 길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형태의 로봇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퀴 달린 로봇은 계단 앞에서 멈춰 서지만 휴머노이드는 우리처럼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손잡이를 돌려서 엽니다. 컵이 테이블에 있으면 손을 뻗어 집어듭니다. 바로 이것이 휴머노이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핵심 기능일 슈퍼 시력을 가진 관찰자.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카메라의 깊이 센서 라이다, 적외선 센서까지 결합된 복합 시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눈을 동시에 가진 것과 같습니다. 밝은 곳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선명하게 인식합니다. 물체까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히 측정합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방향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신 휴머노이드는 초당 60프레임 이상으로 주변 환경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시각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혼잡한 공장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고 물건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갑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도 휴머노이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장애물을 피하고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재난 현장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먼지가 날리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도 휴머노이드의 센서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분포를 읽고 라이다로 공간 구조를 파악하며 적외선으로 생존자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휴머노이드가 슈퍼 시력을 가진 관찰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핵심 기능 이 AI 두뇌의 빠른 판단력. 휴머노이드의 진짜 힘은 두뇌에 있습니다. 로봇 내부의 인공지능은 사람으로 치면 고도의 직감과 계산 능력을 동시에 가진 셈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앞에 컵이 테이블 가장자리에 불안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접어 떨어지겠는걸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컵은 바닥에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AI는 다릅니다. 컵의 위치, 기울기, 무게 중심을 0.1초 안에 계산합니다. 그리고 즉시 판단합니다. 3초 후 떨어질 확률 85%. 지금 손을 뻗어야 한다. 어떤 각도로,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의 힘으로 손을 뻗어야 컵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계산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바로 실행됩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AI 기반 로봇은 사람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실수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신 휴머노이드는 학습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동작도 반복하면서 점점 능숙해집니다. 컵을 떨어뜨렸다면 그 실패를 기억하고 다음번에는 더 정확하게 잡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났을 때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추론합니다.
마치 사람이 경험을 통해 배우듯이 로봇도 데이터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휴머노이드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수천 가지 물체를 구별하고 적절히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진짜 지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기능 삼체조 선수 같은 균형 감각. 사람도 얼음 위에서는 미끄러집니다.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 안의 평형 감각 기관이 실시간으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로봇 몸 곳곳에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초당 수백 번씩 몸의 기울기와 움직임을 체크합니다. 조금이라도 균형이 무너지려는 순간 즉시 다리와 허리의 모터가 작동해 자세를 교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동적 균형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휴머노이드가 걸을 때는 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전체 무게가 한쪽 다리에만 실립니다. 균형을 잃기 쉬운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무게 중심을 계산해 몸통을 미세하게 기울이고 발목 관절을 조정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신 휴머노이드는 15도 이상 기울어진 경사면에서도 안정적으로 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걸어가는 도중에 누군가 밀어도 버팁니다. 중심을 잃으려는 순간 반대쪽 다리를 재빠르게 내딛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체조 선수가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듯이 말입니다. 이런 기술이 없다면 휴머노이드는 평평한 바닥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땅, 계단, 경사로, 좁은 통로. 이 모든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뛰어난 균형 감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그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기능 사장인의 손을 가진 로봇. 휴머노이드의 손은 단순한 집게가 아닙니다. 사람 손의 복잡한 기능을 재현한 정교한 장치입니다. 우리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만 해도 여러 개의 관절이 있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손바닥에는 수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 촉각, 압력, 온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잡을 수 있고 무거운 망치도 휘둘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로봇 핸드도 이를 모방합니다. 손가락마다 여러 개의 모터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물건을 잡을 때 압력 센서가 작동해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측정합니다. 너무 약하면 물건이 미끄러지고 너무 세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로봇은 이 중간 지점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리컵을 잡을 때는 손가락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합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감싸듯이 잡습니다. 반대로 무거운 철 상자를 들어올릴 때는 손가락 전체에 강한 힘을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손바닥 전체로 단단히 움켜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적응형 그립 제어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신 로봇 핸드는 500g부터 20kg까지 다양한 무게의 물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촉각 피드백 기능입니다. 로봇 손가락 끝에는 미세한 압력 센서가 빼곡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물체의 표면 질감까지 감지합니다. 거칠거칠한지 매끄러운지 미끄러운지. 만약 물체가 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즉시 그립 강도를 높입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도구를 다루듯이 상황에 맞춰 손의 힘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휴머노이드는 섬세한 조립 작업도 가능합니다. 작은 나사를 조이고 전자 부품을 끼우고 심지어 종이를 접는 것까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정밀 작업을 로봇도 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핵심 기능 5위험을 대신 짊어지는 존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대신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재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섭씨 수백 도의 열기, 유독한 연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구조물. 사람이 들어가면 몇 분 안에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다릅니다. 내열 소재로 만들어진 외피는 고온을 견뎌냅니다. 호흡이 필요 없으니 연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잔해에 깔려도 금속 골격이 버텨냅니다. 건물 붕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틈새, 불안정한 구조물,
떨어질 위험이 있는 천장. 구조대원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이때 휴머노이드가 먼저 투입됩니다. 센서로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로를 확보하고 구조 경로를 판단합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방사능 오염 지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일시간만 노출되어도 치명적인 방사선량이 측정되는 곳. 그곳에 로봇이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몸이기에 방사선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휴머노이드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위험을 대신 짊어지도록 설계된 존재다라고요. 화학 공장의 가스 누출 사고, 깊은 광산의 매몰 사고, 고층 건물의 화재. 이 모든 재난 상황에서 휴머노이드는 최전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파손을 감수하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로봇. 이것이야말로 휴머노이드가 가진 가장 의미 있는 역할입니다. 휴머노이드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휴머노이드가 주목받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위험 업무의 대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사람이 가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에 로봇이 대신 투입됩니다. 재난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 설비 점검, 유해, 물질을 다루는 화학 공정, 극한의 고온이나 저온 환경. 이런 위험한 업무를 로봇이 맡으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적인 노동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장, 물류센터, 건설 현장, 농업 등 곳곳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머노이드는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설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미 여러 기업이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휴머노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인프라와의 완벽한 호환성입니다. 이것이 휴머노이드가 다른 로봇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의 높이, 계단의 폭, 책상의 높이, 기계 조작 버튼의 위치, 모든 것이 사람의 신체 구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바퀴 달린 로봇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니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 손잡이를 돌릴 수 없으니 자동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쓰던 문, 사람이 오르던 계단, 사람이 앉던 의자,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 투자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휴머노이드가 가진 경제적 강점입니다. 실제 활용 분야는? 그렇다면 휴머노이드는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이미 여러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에서의 활용입니다. 대형 물류센터에는 매일 수만 개의 상자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상자들을 분류하고 옮기고 쌓아 올리는 작업. 반복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이 일을 맡습니다. 무거운 상자도 쉽게 들어올리고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배치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 효율성도 높습니다. 제조 공장에서의 조립 작업입니다.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차체의 부품을 조립하고 볼트를 조이고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섬세한 공정들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사람 옆에서 함께 일합니다. 무거운 부품은 로봇이 들어올리고 정밀한 조립은 사람이 마무리하는 협업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활용도 눈에 띕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객실까지 안내하는 로봇, 병원에서 약품과 의료기기를 운반하는 로봇, 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옮겨주는 로봇, 이미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서비스 로봇 도입이 활발합니다. 건물 경비와 순찰 업무도 있습니다. 야간에 대형 건물이나 공장을 순찰하는 일. 지루하고 외로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휴머노이드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돌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하면 관제센터에 알립니다. 사람 경비원보다 더 꼼꼼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고령자 돌봄 분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로봇입니다.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넘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간단한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물론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곁에 있어주는 존재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용처는 역시 재난 구조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화재가 난 공장, 화학물질이 누출된 현장, 생존자를 찾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구조 경로를 확보하는 일. 휴머노이드가 최전선에서 활약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재난 구조에서 골든타임은 72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생존자를 찾아야 합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휴머노이드는 더 이상 실험실의 기술이 아닙니다. 현장의 일꾼으로, 진짜 동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미래의 우리는 휴머노이드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공존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 파트너 모델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까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무실, 공장, 병원, 가게 등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공간에서 휴머노이드가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설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일은 휴머노이드가 맡습니다. 힘이 세고 지치지 않으니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도면을 보고 어디에 설치할지 판단하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경험과 직관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침상을 정리하고 약을 나르고 의료기기를 준비하는 일은 로봇이 합니다. 하지만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일은 여전히 의사와 간호사의 몫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래 일터에서는 인간 마이너스 로봇 협업팀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 3명, 로봇 2대가 한 팀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도우미 모델입니다. 조금 더 먼 미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가정에 한 대씩 휴머노이드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로봇이 커피를 내려줍니다. 집안 청소와 빨래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아이들 등하교를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줍니다. 노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SF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대부분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는 한 대에 수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가격이 급격히 내려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10년 후에는 고급 자동차 한 대 가격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산층 가정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윤리적 고민도 함께 따라옵니다. 로봇에게 너무 의존하면 인간의 능력이 퇴화하는 것 아닐까? 로봇이 가족처럼 느껴지면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긴급 구조대 모델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 차원의 공존 방식입니다. 각 도시마다 휴머노이드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와 함께 로봇이 출동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구조대원보다 먼저 로봇이 투입됩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로봇이 방역 작업을 수행합니다. 대규모 자연재해 시에는 수십 대의 휴머노이드가 동시에 투입되어 구조활동을 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재난 대응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재난 로봇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소방청을 중심으로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로봇이 사람 일을 빼앗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명확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줄어들지만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로봇을 훈련시키고 프로그래밍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로봇과 사람 사이를 조율하는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로봇의 윤리적 사용을 감독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비슷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사람 일을 빼앗을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휴머노이드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로봇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로봇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는가? 로봇 세금을 도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 암기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해집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즉 예술, 상담, 전략 수립 같은 분야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로봇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맹신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로봇은 도구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휴머노이드는 인류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위험한 일은 로봇이 대신하고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휴머노이드와의 진정한 공존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히 사람처럼 생긴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일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진화한 기술입니다. 슈퍼 시력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AI 두뇌로 빠르게 판단하고 정교한 손으로 섬세하게 작업하며 뛰어난 균형 감각으로 어디든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대신 위험을 짊어지는 용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미 공장, 물류센터, 병원, 재난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출근길에 마주친 경비 로봇,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로봇. 이제 로봇은 기계가 아닌 동료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의 하루를 돕는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휴머노이드 시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져올 변화, 두렵기보다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특집 보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